안녕하십니까, 김홍TV입니다. 자, 알렉스 카프와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입니다. 우크라이나로 간 첫 번째 글로벌 기업인입니다. 첫 번째 CEO입니다. 이런 기업가가 진정한 글로벌 기업 경영인 아니겠습니까? 뒤에서 숨어서 소극적인 형태로 있는 것이 아닌 정말 진정으로 인류를 위해 현재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야말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리더십이고, 정말 팔란티어는 인류가 꼭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합니다. 젤렌스키와의 미팅을 통해서 팔란티어는 우크라이나에 오피스를 설립하고 우크라이나와의 동맹을 더 견고히 하고 나토 유럽 국가들과 그리고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 그리고 앞으로의 안보와 미래를 서로 협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강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우크라이나의 똑똑한 인재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보호를 할 것입니다. 말보다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는 팔란티어의 실행력, 테슬라와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오늘 임직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피스에 얼굴 안 비치고 주 40시간 이상 일하지 않는 자는 딴 회사로 이직한 걸로 알겠다. 직원들이 코로나로 인해 많이 해이해졌고 정신 안 차리고 일하는 임원들은 당장 해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강인한 리더십과 실행력들이 필요합니다. 일론 본인도 공장에 직접 나가고 일하다 쓰러져 잠들기도 하고 일주일에 80시간 이상 일을 하는데, 임직원들은 오피스에 나오지도 않고 업무를 컴퓨터로만 보면서 땡깡땡깡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너무 해이해져 있고 복잡한 문제를 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덮어 넘어가려고만 하는 것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를 일론 머스크가 바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업인들, 일론 머스크와 알렉스 카프처럼 이런 기업인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5월 27일 날 사인을 했는데요.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미국 이민국과 $7 million 컨트랙을 맺은 자료입니다. 2022년 5월 27일, 2023년 6월 1일까지 이제 마치는 그런 컨트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가 US 스페이스 시스템 커맨드와의 파트너십을 다시 한번 견고히 했습니다. 2021년도에 121 밀리언이 계약을 이미 했었는데 요번에 54 밀리언 계약을 더 연장함으로써 토탈 175 밀리언 규모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에어포스, 스페이스포스, 그 다음에 노라드, 노스컴이라는 이 세 단체가 나오는데, 에어포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공군을 의미하는 거고요. 스페이스포스, 그 다음에 노라드, 노스컴이라는 데는 약간 좀 생소하실 텐데, 이 두 개가 무엇인가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페이스포스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스페이스포스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쟁을 하거나 이제 점점 고도의 이제 그런 기술을 점점 요하는 요즘 시대에 안보가 이제 기술 싸움이 돼가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공위성이나 이 셀라이트로 먼저 적을 탐지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미 예상하고 이런 시나리오를 하는 이런 게 필요한데, 이것을 하는 데가 바로 스페이스 포스라는 데입니다. 이 스페이스 포스가 이제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쓰고 미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US 노스컴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요거는 노라드라고, 노스 아메리칸 에어로스페이스 디펜스 커맨드라고 이제 여기와 협력해 가지고 미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데, 이거는 전쟁뿐만 아니라 뭐 각종 뭐 불이나 화재, 그다음에 허리케인, 그다음 홍수나 이제 뭐 얼스퀘이크 같은 것들, 이런 자연재해들과도 이제 이런 것들을 탐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약이나 테러리스트, 그 다음에 이제 대량 살상 무기, 이런 것들도 US 노스컴에서 다 미국과 캐나다의 안보를 이쪽에서 이제 책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팔란티어와 공조하여 가지고 이런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얘기할 것은 팔란티어가 ISO 9001
여기에 관한 서티피케이트를 획득을 했습니다. 인증을 이제 획득을 했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QMS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팔란티어가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계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질적으로 좋은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계속 발전을 이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ISO 9001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요새 규제 프레임워크가 기업이 성공하는데 방해한다는 일반적인 오해들이 있습니다. 많은 규제들이 있죠. 독과점 문제도 있고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기업 큰 빅테크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규제들과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요. 근데 팔란티어에는 그런 옵션이 없습니다. 오히려 규정 준수는 성공의 필수적입니다. 팔란티어는 가장 엄격한 규제를 받는 일부 산업 전반에 걸쳐 엄격한 규정 준수 표준을 구현하는 동시에 추진력을 잃지 않으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 퀄리티 매니저먼트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ISO 9001이 어떻게 인증을 받고 어떻게 가능했냐 하면은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ployment, CICD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제 매니지먼트에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지가 돼야 되는데 데이터들을 이게 바로 아폴로 팔란티어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폴로라는 프로그램이 최근 개발이 됐습니다. 아폴로가 있으므로 이게 가능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가능하게 됐느냐? 자, 먼저 그 전에 ISO 27001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도 팔란티어가 이제 서티피케이트를 획득을 했는데요. 이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아니라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ISMS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리스크 관리, 그 다음에 모니터링, 자체 관리 감독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 또 팔란티어는 소프트웨어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폴로가 있습니다. 자, 아폴로는 무엇이냐 하면은 예전에 아폴로 데모데이가 있었는데 눈여겨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아폴로는 제가 봤을 때 팔란티어의 지금 핵심, 미래의 핵심 소프트웨어입니다. 물론 고담과 파운드리도 중요하지만은 아폴로는 고담과 파운드리를 관리하는 통합 허브 시스템입니다. 작은 마이크로 서비스들과 각 개별 클라우드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약 8만 개의 업데이트를 매주 파운드리와 고담 고객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폴로는 또한 까다로운 규정과 규제들을 준수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폴로는 제가 볼 때는 딴 기업들이 흉내낼 수 없는 사스 프로그램이고요. 이것은 팔란티어의 핵심 소프트웨어, 팔란티어의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고담이 이제 정부 쪽 계약을 주로 담당하는 고담, 그 다음에 2008년도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이제 시중에 나왔고요. 파운드리,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커머셜 쪽을 담당하고 있는 파운드리, 2008년도에 고담, 2016년도에 파운드리가 나왔고, 아폴로가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최근에 나온 게 아폴로인데요. 요거는 파운드리와 고담 프로덕트를 통합 관리하는 이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으로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팔란티오의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유니크해집니다. 왜냐하면은 고담의 이런 탑 시크릿 정보들이나 비밀 문서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관리가 되고 또 그 커머셜 쪽에 있는 데이터들을 관리하는데 이것이 아폴로를 통해서 모두 통합 관리, 그 다음 리스크 관리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하나 갖고는 안 됩니다. 클라우드도 몇 개의 클라우드를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 통합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바로 아폴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회사들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주어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아폴로가처럼 이렇게 세분화되거나 이렇게 통합적인 관리 OS 시스템이 없습니다. 세계 유일의 시스템, 세계 유일의 클라우드 2.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은 그 전 세대고요. 이 팔란티어 아폴로는 클라우드 2.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워 클라우드 2.0 위드 아폴로인데요. 바닷속부터 그 다음에 세틀라이트 우주 끝까지 이 데이터 센터를 모두 아울릴 수 있는 네트워크가 바로 아폴로입니다. 남이 가지 않은 사스의 길을 지금 처음으로 가고 있는 팔란티어고요. 근데 이 큰 회사들도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직원을 고용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또 개발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또 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비용과 시간이 또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제품을 만드는데 열중을 해야지 점점 이렇게 뭐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면은 시간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팔란티오의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아폴로라는 이런 프로덕트를 씀으로 해서 그 회사의 수직 계열화를 전부 다 이 데이터에 놓놓고서 관리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어디스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굉장히 미래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폴로는 현대판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판 AI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들었고 기존에 없던 전기차를 만들었고 기존에 없던 OTA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OTA가 뭐냐면은 오버 더 에어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업데이트를 이제 받는 것인데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기능들이 막 추가가 되고 하는데요. 비용이 하나도 안 들죠. 마찬가지입니다. 아폴로도 기존에 데이터들이 있는 것을 통해 가지고 소프트웨어들이 각종 레귤레이션이나 뭔가 법이 바뀌면은 또 그거에 대한 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내가 무엇을 코드 값을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되고 비용이 처리가 안 돼, 공짜로 이제 되는 거죠. 테슬라처럼. 이런 것들을 한 번 써보면은, 기업들이 한 번 써보면은 반하게 돼 있습니다. 안 써서 그런 거지, 한 번 써보면은 반하게 돼 있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한 번 타보면은 테슬라 차 반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좀 더 모던한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테슬라는 리콜이 당했을 때 만약에 리콜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리콜이 됐다. 그러면은 그것은 거진 95% 이상이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서비스 센터에 안 갖다 주고 직접 오버 더 에어로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직접 사람이 집으로 앞으로 와 가지고 또 해결을 해줍니다. 아폴로도 마찬가지죠. 아폴로도 그런 것들을 모두 소프트웨어적으로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해결을 하고 있죠. 다른 이제 AWS나 이런 것들은 100% 커스터마이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기업이 100%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폴로는 이런 것들 고담과 이제 파운드리의 부족한 면을 아폴로가 다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보안 단계 그 다음에 허브의 역할을 중간에서 해주기 때문에 중앙 정보 제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운드리와 고담의 이런 여러 산업군, 정부의 이런 산업군, 그리고 커머셜적인 산업군, 여러 가지 방대한 자료의 이런 산업 데이터들이 다 중앙 제어 장치인 아폴로를 통해서 이것들이 들어온다면 만약에 미래에 아폴로의 힘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마 전 세계 소프트웨어를 통틀어 가장 스마트한 소프트웨어가 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홍TV였습니다.